전면 폐지였어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야 그러면 당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전면 폐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TF팀도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가는 방향은 '전면 폐지가 아니네. 우리를 눈속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오고 있죠. 그러면 이 홍기원 의원이 한 건 뭐냐?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항, 성폭력, 스토킹, 학대, 가정폭력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부분은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주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추가를 했는데요. 보안 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 불가, 수사기관 통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원래 수사 도중에 본인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원래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홍기원과 11명의 국회의원들은 누구냐? 바로 홍기원, 고민정, 곽상원, 김남희, 모경정,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입니다. 홍기원 2번 들어갔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동그라미 친 사람 누굽니까? 제가 동그라미 왜 친 것 같아요? 이 동그라미 친 의원들이 법사입니다. 법사위 안에 있는 의원들 중에 2명이나 이 발의안에 동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사에 난 4명 중에 2명은 누구다? 김남희와 박균택 의원이다 라는 겁니다. 보안 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 발견 시에 직접 수사 불가. 이거 우리 동봉투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동봉투 사건?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동봉투 사건 때문에 그때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았었고 1심에서는 유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유는 당시에 그 휴대폰 있잖아요. 이 휴대폰에서 다른 수사를 하는 와중에 민주당 동봉투 사건이라는 것을 검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송영길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룰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 개혁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나와 있는 거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했어. 내 수사 도중에 그 범위 내에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수사는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죠. 그리고 기소검사와 공판검사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제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이미 법안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개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검사 개혁,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 건수왕박 22년도에 검사의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이미 분리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았을 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냐? 안 지켜져요.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재판받을 때 원칙 안 지켜집니다. 당시에 어미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개발을 수사를 이끌었었고 기소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강백신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 수사와 기소 담당했어요. 박상용 어떤 사람입니까? 쌍방울 수사와 기소 담당했습니다. 애초에 룰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였어요. 검사 내에서도. 왜냐면 수사를 한 사람이 같이 기소를 해. 그러면 공판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든지 이런 거 내놓겠습니까? 내가 수사를 했는데? 그럼 내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살짝 덮습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상혁 연호회 술파티 주인공 아닙니까? 본인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원칙이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사를 읽는데 진짜 제 머리가 띵합니다. 검 보안수사 전면 폐지 사실상 자초다. 이거 디지털 타임즈입니다. 법사위 반대가 더 많다. 민주정책구청에서 보안수사권 일부 전치 의견이 나왔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안 없는 전면 폐지 사실상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게 아마 6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패널들이 야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사위 4명 반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뭐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안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 결과 브리핑인데 사실상 이 내용이 뭐냐면 야 대안 없이 보안수사권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3번째가 사법개혁입니다.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그 5년을 꾸려나가야 되느냐. 본인이 국민들과 약속했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약속했던 부분, 그게 바로 공약입니다. 그럼 그 5년 동안은 어떤 거 해야 되냐면 공약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국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기 싫다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단체와 함께 국회의원 분들이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스럽다. 피해자 우리가 보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억울한 피해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서 있는 국회의원 누구냐?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죠. 김남희 의원이죠. 김동하 의원입니다. 3명이에요. 이 3명이 누굽니까? 법사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뉴스에 나왔던 4명의 법사위 의원들은 누구냐? 오늘 행적만 보더라도 딱 나온다라는 거죠. 김남희, 김동하, 박균택, 손솔 딱 4명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4명이 반대를 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사실상 자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의결 종족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사위가 총 18명이거든요. 18명이 모두 다 나왔을 때 창성표가 10명이면 통과입니다. 14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8명이어야 되고 10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6명이어야 돼요. 18명 중에 최소한 10명은 나와야지 표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6명, 비교섭이 2명입니다. 비교섭 2명이 누구냐? 손솔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표 빠지고 여기 3표 빠지잖아요. 이거를 제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보안수사권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불참해요. 6명이 전부 다 불참을 합니다. 그럼 범여건이 12명이잖아요. 출석을 12명에서 했어. 4명이 반대를 해. 그러면 가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분들만 반대하고 나머지가 다 동의한다라는 가정하에요. 이거는 가결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불참을 하고 12명이 출석했는데 6명이 반대해. 4명 중에 2명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부결입니다. 왜 6명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국민의힘 불참하고 반대파 3명이 불참을 합니다. 그럼 종족수 미달이에요. 종족수 미달. 근데 4명이라고 했죠. 반대파가 4명이야. 국민의힘과 동행해가지고 나는 이거 표결 도저히 못하겠어. 마음만 먹으면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종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왔어요. 그리고 범여권 3명이 반대해요. 6 플러스 3 18명 출석하고 찬성이 9표 나오죠. 그러면 부결입니다. 왜? 18명이 출석을 하면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고 참석을 해. 근데 반대하는 4명의 의원이 만약에 반대를 눌러, 국민의힘과 똑같이 반대를 눌러 4명이. 그러면 반대 몇 표입니까? 반대 10표예요. 그럼 찬성 8표입니다. 그럼 부결이야. 그래서 뉴스 기사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보안수사 전면 폐지 자초다. 자초시킬 방법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이 다 뛰쳐나간다라고 해도 본인들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종족수 미달을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그냥 반대 누르잖아요? 통과 못해. 통과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눈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국민들이 사법개혁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본인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대행자예요.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니 직접 민주주의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타예요. 우리 대타인데 왜 우리의 염원을 실행하지 않느냐. 12명의 의원 중에 사법개혁 안 해친 의원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시절에 사법개혁 반대했었던 국회의원, 그런 분 있으면 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때는 사법개혁에 찬성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는 사법개혁을 반대한다? 이거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때 찬성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때도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때 반대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도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 상황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 보안수사권 폐지 성토장된 국민의힘 토론회 2. 거부권 행사해라. 지금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보안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분들이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와서 보안수사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피해자 이야기 하시면서. 그분들의 논리와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 장동윤의 논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라고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박, 지금 국민의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갑재 평론가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조갑재 평론가가 말하는 게 동일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거부권 행사해라 라고 계속 압박을 놓고 있고, 조갑재는 뭐라고 합니까? 조갑재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재명 너 이거 탄핵 사유야. 너 그러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돼.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압박 놓고 있어요. 지금 범진보 하면 지금 190 거의 뭐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보안수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압박을 느껴야 됩니까? 전 지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죠. 당시에 헌법 84조에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만 금지한다. 수사는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법무부 등은 수사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내란이 아니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이분이 누구냐? 이수견 대법관이에요. 조이대의 사람입니다. 조이대의 사람이에요. 윤석열 때 됐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제2의 범죄, 즉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윤석열만 한정해서 보면요, 좋아 보여요.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은 야, 너네 특검, 공수처 너 나 수사하지 못해 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제가 말했잖아요. 헌법 84조에는 소추만 금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수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어줘. 그럼 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검사라는 칼을 집권한 다음에 휘두르면 편하겠죠. 나의 정적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정당 칼로 휘젓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칼, 유행했던 그 칼이 언제 나한테 다시 되돌아올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공판검사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미 떨어뜨려 놨어. 그런데 이리저리 다 피해 다니면서 검사들이 악용하잖아요. 이 악용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인데 보안수사권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국회의원들도 지금 보안수사권 반대하고 폐지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법개혁의 대원칙은 뭐냐? 모든 사람의 대원칙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보안수사권이라는 희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법조인들 평론가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본인들 유리하게 하려고 복잡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들으라고. 그런 전문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원칙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면 보안수사권 수사잖아요. 없애야 돼. 근데 회귀한 논리를 전문가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그런 전문가들 정말 문제 있습니다.